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안철수 씨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은 주제예요. 특히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과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각각 41%, 24%, 21%를 득표하면서 문재인이 대령통이 되는데 2위 홍준표 후보와 3위 안철수 후보의 득표수를 합치면 약 45%로 1위가 된다는 점에서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가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물론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철수 씨의 21%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안철수 씨의 출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예 안철수가 깽판을 쳐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으니까요. 그런 안철수 씨가 이번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하겠다고 못도 박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굳이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완주가 단일화보다 못한 카드인 상황에서 굳이 본인의 선언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단일화 얘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도 지금 지지율은 이기고는 있지만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표를 갈라먹는 존재는 반갑지 않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는 없다 하고 계속 선을 긋던 안철수 씨 측에서 단일화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경선을 하자고 합니다. 대선이 3주 남은 이 시점에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계신데 안철수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안이 이해는 갑니다. 본인의 가오도 있고 그냥 흡수 통합되는 것보다는 경선을 해서 1대1로 동등하게 겨루고 거기에서 탈락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죠. 탈락 후의 연대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에도 경선이 모양새가 더 좋습니다. 의원 몇 석, 국무총리 자리 이런 걸로 딜을 치기에 더 좋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상황 자체가 1대1로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예를 들어서 24% 대 18%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선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7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1대1로 이 후보를 해서 경선을 치르자는 제안이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제안 아닌가요? 게다가 선거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운동이 아니라 경선에 힘을 뺄 여유가 없을 뿐더러 괜히 경선을 한다고 서로 네거티브전이라도 벌이면 결국 유권자들, 특히 무당층의 정치 피로도, 정치 염증만 더해주게 돼요. 윤과 안의 싸움에서 유권자가 염증을 느끼면 그건 그대로 찌스의 이익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안철수 측의 주장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조건이에요. 절대로. 이건 국힘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가 나는 요구고 이걸 받아들이면 바보고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과반에 가깝게 지지를 몰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포커를 치냐 짤짤이를 하고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과연 안철수 측이 단일화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에요. 협상 테이블에 상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나오는 건 협상이 아니죠. 깽판이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시한 방법은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조사 방식에 따라서 38에서 4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7에서 8% 수준이죠.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정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곱하기 5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지율로 보나 의원 수로 보나 안철수 지지자나 그 당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주 남았을 때까지는 못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경선을 하자 안 받아들여주면 국힘당 책임이고 윤석열 책임인 것처럼 오늘 실제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 자기들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국힘당의 반응이 좋지 않다. 국힘당이 단일화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씨는 정치 입문 후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잘못해온 사람이라고요.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 양보를 했고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물러섰고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할 때는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자리를 피했어야 할 때는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끌어안아야 할 사람은 내쳤고 내쳤어야 하는 사람은 끌어안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그 전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무조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명분을 얻고 몸값을 높이는 선에서 퇴로를 마련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 대책 없어 보이죠. 이제 와서 상대방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역시 대책이 없어 보이죠. 결국 후보 등록까지 하고야 말았는데 지금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단일화의 노력이 상대방 때문에 결렬됐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한다. 고 이야기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지율이 높을 때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서 몸값을 올려주겠지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경선하자는 안을 던져놓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이 시점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영상에서나 토론회에서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단일화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단일화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자, 안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지난 대선처럼 합치면 당선, 빼면 패배하는 득표를 가져가고 야권이 패배한다면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은 안철수 후보에게 오롯이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적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본인 지지율이 50%일 때 5%짜리 박원순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걸 아름다운 양보라고 불렀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서울은 좌익의 숙주이자 돈줄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게 총선 패배, 대선 패배 등 수많은 재앙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저 같은 반문재인, 반이재명, 반좌익 진영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씨를 평생 곱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경선을 요구한다. 본인이 그랬으니까 48%가 8%에게 양보를 하거나 또는 제로 베이스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까? 저부터 반대합니다. 그걸 윤 캠프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만용이고 윤 캠프가 지지율로 야바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안철수 씨의 새정치라는 상징성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는 사실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디 이제는 대의는 둘째치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끝까지 달리겠다. 그러십시오. 그것도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끝까지 달리고 나면 이기든 지든 본인에게 쏟아지는 건 격려의 박수가 아니라 차가운 외면 그리고 야유가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